안녕하세요. 주부들의 사소하고 때로는 말 못할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보는 채널 주부 생활백서의 마스크 언니예요. 이번 편은 저나 우리 언니들이 육아하면서 한 번쯤, 아니 자주 느끼는 감정이실 텐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커가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나는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육아 고민을 언니들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다음 영상을 올릴 때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얘기할 거는요. 아이는 몇 명을 키워야지 힘들까요? 네, 제 생각에는 뭐 하나보다 둘이 더 힘들고 셋이 더 힘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한 생명을 키운다는 게. 그래서 저도 아이가 하나인 사람은 또 하나인 대로 되게 힘들고요. 둘인 사람은 또 둘인 대로 힘들고, 다자녀이신 분들은 또 다자녀이신 분들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아기 때는 어른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유, 아이 때가 제일 예쁜 거야. 지금은 몸이 고생이잖아.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기 때는 이제 젖도 먹일 수도 있고 또 분유도 먹일 때도 이렇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것도 분유 좀 어떻게 좀 뗐으면 좋겠네. 저 좀 뗐으면 좋겠네. 싶다가는 또 걸으면 또 걷는 대로 또 힘들고 참 그렇게 이렇게 울고 웃고 하는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 참 예쁘기는 한데, 나는 뭐지? 난 너무 슬픈데? 갑자기 좀 슬퍼지는데? 이럴 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 있는데, 아이들이 굳이 그렇게 많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잠깐 뭐 물에 엎질러졌다.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날에는 안 다쳤어? 괜찮아? 이런 얘기가 되게 금방 나오는데 스트레스가 머리 위까지 딱 꽉 찬 거예요. 그럴 때에는 아이한테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 잘 때 자책도 좀 많이 또 해보고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모진 말을 할 이유가 있었나?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그런 생각 들면서 또 울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또 어쩔 때는 이제 신랑이 이렇게 퇴근하고 왔을 때 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또 잘 맞아줘야 하는데 또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 부부들, 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안일 하랴, 아이 보랴 뭐 하다 보면은 시간도 굉장히 금방 가요. 그리고 뭐 내가 먹는 것도 뭐 먹는 것까지도 아는데 막 살도 막 찌고 그러니까 신랑한테도 와도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후회하고. 근데 이게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발전하는 게 없고, 항상 그대로인 것 같고, 난 또 늙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자로서도 매력도 없어진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 그래, 내가 낳은 우리 아이들 참 보면 예쁘기는 한데, 나는 뭐지? 이럴 때가 가끔씩 있어서 그거를 언니들하고 좀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이 주제를 한번 꺼내봤어요. 일단은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자고요, 우리. 아이가 하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엄마가 놀아줘야 돼요. 진짜. 뭐 이렇게 어린이집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더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뭐 하나이든 둘이든 계속 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엄마가 계속 놀아줘야 되고 또 계속 책 읽어줘야 되고 이런데 또 둘인 경우에는 또 둘만의 또 스트레스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제 경험담만 해도 이 첫째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요. 이 다자녀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조금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애들은 또 막내면 또 막내라서 또 그냥 이쁜 게 있어요, 또.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아이는 내가 연년생 큰아이라도 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게 또 언니들도 그러시죠. 이 마스코니도 똑같아요. 보면은
이 큰아이도 애기인데 그 큰아이한테 어른처럼, 큰애처럼 대우를 그렇게 하니까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작은 아이를 더 케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큰 아이한테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져서 신경도 못 쓰게 되고 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슬플 때가 좀 많았어요. 미안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내 몸은 하나인데 아이들이 막 같이만 그 엄마 하나 가지고 질투할 때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참 난감할 때도 있고 다 각자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아이를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심술을 부리는 아이가 있고 또 이렇게 당하는 아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그게 딱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딱 해결 짓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면은 그 심술 부리는 아이 입장에서도 그 심술 부리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화도 내보고 그렇게 하다가도 또 큰아이가 잠든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운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이게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아이 기르는 육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여기에서 계속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 나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들 키우고 내가 없어지면은 정말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이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괜찮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누구한테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주위에 막 이렇게 말주변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친구도 금방금방 사귀는데 또 사람 사귀는 것도 나이 들고 그러다 보면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또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못 사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막 사귀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사귄다고 쳐도 나의 이 속에 있는 것까지 얘기하기도 되게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신랑한테 얘기해봤자 또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더니 내가 내 자신에게 괜찮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이 스트레스 관리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자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들잖아요. 언니들도 애기들이 이렇게 자고 그러면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 들 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미워지거든요. 내가 아이한테 막 그렇게 한 내 자신이 되게 미울 때도 있고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한 살 엄마는 한 살 엄마 마음 정도밖에 크기가 안 돼요. 두 살 엄마는 두 살 엄마 마찬가지고요. 7살 엄마, 10살 엄마, 15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애가 젖 먹고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 왜 안 자는 거야 도대체. 이것 때문에 짜증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한테 너무 나를 자책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언니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울고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실수하고요. 다 고민하고 울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 속에서 그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우리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아이를 막 학대? 막 정서적으로 학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죄의식은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괜찮다고 내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하다가 그런 생각 가끔씩 막 이렇게 왜 나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있지 않아요? 네, 마스크 언니는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이 들면 혼잣말이 좀 많아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 그래요. 갑자기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웠던 거 있잖아요. 이불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각이 날 땐 그래. 그러니까 육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몰라요. 누가 있으면 미친 여자 소리 듣겠지만 그냥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 아,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리고 그걸 네가 알았잖아. 그러면은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알면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잘할 수 있고 내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걱정한 대로 우리 아이들 그렇게 크지 않아.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야. 라고 내가 내 자신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위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초창기 때 저는 이제 둘째 아이 낳고서는 신랑이랑 막 싸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왜 싸웠나 생각해 보면은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서운한 거예요.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로 서운하고 내 마음 모르는 것 같고 그래도 신랑은 일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사람이라도 있는데 나는 얘기할 사람도 없잖아. 당신 나보다 좋은 여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신랑이 다 그걸 이해해 주다가 자기도 이제 한계가 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야 나도 힘들어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멈춰지기 시작했었던 게 나도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던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얘기를 신랑한테 듣고 싶었었나 봐요 제가. 근데 신랑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랑한테 다 풀면은 신랑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언니들 육아하는 언니들은 저보다 후배인 언니들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심하게 아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심하게 아리를 했었고 그리고 너무 슬펐었고 그 기간이. 근데 그 슬펐었던 그 기간이 아이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우울하면 아이가 우울해요. 진짜. 그리고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언니들.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아이들은 금방 변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자신부터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먹고 아이들한테 그 마음을 흘려주면 아이들도 분명히 지금 만약에 우울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도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느낌? 저 길거리에 동네 아줌마들 보면은 다 예쁘고 막 다 잘 꾸미고 그리고 뭔가 다 일 갖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뒤처져 있는 느낌인 것 같고 혼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게 지내다니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딱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도태되는 느낌.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언니들은 어땠어요? 댓글창에 언니들도 되게 힘들었었던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번 컨텐츠 때 같이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우리 엄마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해도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 보면은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거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거 끝낼 수는 없으니까 계속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만 멈춘 것 같아. 나만 멍충이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지나가면서 정말 예쁜 사람들, 막 지나가면서 다 꾸미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너무 기죽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쉬워요. 왜냐면 나 혼자 그 뒤처진다는 그 느낌은 정말 생각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 같고 꼭 나를 이렇게 막 뭔가 위로해 주는 말 같은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되게 슬프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 생각이. 그러면은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혼자 뒤처지는 느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뒤처져 있나?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런 발전됐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 있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 책도 읽어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이렇게 육아하면서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뭐 이렇게 빨래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뭐 할 게. 그런데 나를 위한 시간이 만들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뭐 아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자고 있을 때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멍 때리면서 이 시간 정말 행복하네. 나를 위한 시간이네. 잠깐 타임아웃 하는 시간이네. 내가 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컸을 때나 아니면 어린이집 갔을 때 그랬을 때에는 또 시간이 좀 더 많아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식사를 해도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수다 떨면서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요. 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막 너무 그냥 웃긴 책 같은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은 그런 책을 읽어도 되고 또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그런 책 같은 거 그런 것도 뭔가 좀 배우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5분, 10분이든 나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 만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스크 언니랑 좀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친구를 어떻게 만나는지 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봐요. 알았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생각을 자체를 너무 슬픈 생각은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해봐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마스크 언니하고 또 언니들의 그 댓글하고 같이 해서 우리 한번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친구 얘기로 또 만나기로 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